오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후 처음 열린 당정협의회 안건으로 TMF 사태하고 증시폭락 두 가지를 선정했다는 거고요. 특히 이제 증시폭락 관련해가지고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우리가 폐지해보자 이런 얘기를 던져놨는데 이재명 전 대표도 어쨌든 간에 그 지금 뭐 선거 중이지만은 금투세 완화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냈어요. 의원님 보시기엔 좀 어떻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까? 그게 참 금투세 관련해서 제가 특히 정무이고 정책위 수석을 했잖아요. 네. 논의를 많이 했는데 실은 결론이 아직 안 났습니다. 예전에 우리 추경호 지금 원내대표님 총리하실 때든 이럴 때 이거 다 정리됐던 것들입니다. 원래는 우리 금융시장이 문제가 있다. 이 세금 절차와 관련돼서 선진적으로 해보자. 이렇게 해서 선진된 것이다라고 이제 금투세를 마련했다가 매겨야 된다고 했다가 네, 추경호 했다가 총리 이제 때도 이것이 지금 이제 시행할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계속해서 금투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장 소장님 계시니까 뭐 얼마 잘 말 못하겠는데 어쨌든 간에 저는 계속 마이너스라서 어쨌든 간에 저희 당에서 실은 기재위하고 정무위하고 심각하게 합동 논의를 하고 있고요. 또 특히나 우리 대표께서 금투세라든지 종부세 완화와 관련해서는 수도권과 관련된 중도층에 대한 소구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받아들여져요. 근데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쟁 속에 있고 아직 조만간 정리가 정리될 안 된 거라고 거죠. 봅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맞다이 까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이재명 네. 전 대표 지금 바쁘면은 박찬대 대표라도 나와라 토론하자 공개 토론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여기다가 오후에 대통령실에서 조속하게 이 금투세 국회에서 그러니까. 논의를 해달라. 대통령실 지금 휴가 간 거 아닙니까, 소장님? 일은 해야죠. 왜 일은 하는 대통령실 거예요? 무시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대통령 내만 휴가 갔다. 두 분만 간 거예요? 네. 그리고 대통령실 관계자 발로 8월이나 9월쯤에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난다고 난 다음에는 이재명 당대표랑 대통령이 만날 기회가 있을 거다. 영수회담. 그렇게 논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영수회담에 있거든요.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대요. 네. 그러니까 좀 여야 최고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국민들이 좀 관심 있어 하고 좀 고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결론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한다 안 한다 그러면서 질질 시간 끌지 말고 방침을 좀 정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1,400만 개인 투자자 대표에서 금투세는 폐지되지 않을까. 아 그래요? 왜냐면은 저는 항상 그 주식해서 마이너스인데 언젠가는 꿈과 희망으로 내가 5천만 원 이상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제가 주식 투자를 하는데 아니 근데 아직 미실현 이익이거든요. 그런데 나의 희망을 꺾는다? 그거 가지고 20% 세금을 뺏어간다? 화가 나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5천에서 1억 1억 정도를 올려보자. 상향하자 뭐 이 정도의 의견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한도를. 예. 근데요 조금만 제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 장청철 소장님이 A 종목은 이겼어요, 땄어요? 네. 땄어, 잃었어, 예, 잃었어. 아무튼 수익 실현을 했다. 하나는 수익을 올렸고 하나는 잃었어요. 네. 그러면 이런 거 개인의 입장에서는 똔똔이야. 그럼 본 게 없어. 근데 지금 제도는 내는 거예요. 이런 거는 모르겠고 수익을 낸 거에는 세금을 내는 시원하게 거예요. 5천이 넘으면 내는 거군요. 네. 예. 지금의 제도 속에서 내는 거예요. 지금의 제도 속에서는. 근데 이것을 인 단위로 사람 단위로 해가지고 그 사람이 투자했던 여러 가지 종목이 아니라 종목별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기준으로 봐서 이랬는지 합산 수익을, 기준으로 네, 하자. 하자라는 거고 5년 동안 올해 잃은 게 있었다면 그리고 내년에 얻었어요. 그러면은 올해 잃은 거를 내년에 빼주는 거예요. 굉장히 실은 합리적인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렇네.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됐다는 거거든요. 왜 우리나라 부동산이 이렇게 급격히 올라가? 조사해봐. 그랬더니 주식시장에 돈이 안 가고 부동산에만 몰립니다. 왜 주식시장에 돈이 안 몰려? 라고 했더니 세금이 복잡해가지고 주식시장은 안 간답니다. 그럼 세금을 단순하게 한번 해봐. 선진적인 것을 만들어봐. 해갖고 이걸 한 건데 그래서 저는 아마 이 선진적으로 단순화시킨 이것은 만들어질 텐데 이게 5천만 원까지는 안 내고 5천만 원 이상만 20%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을 이재명 대표가 제안하는 한 1억이라든지 1억 이상은 내고 1억 이하는 안 내고
그리고 이것을 5년 동안 앞에서 이런 것이 있으면 뒤에서 공제해주고 이런 것들로 조금 되지 않을까, 좀 조율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그것도 생각이 알고 듭니다. 있는데 저희 개미 투자자들은요 마이너스 되는 거 안 팝니다. 안 팔아요. 그래서 그냥 수치상으로는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60%지 언젠가는 오르겠지라고 해서 안 팔아요. 언젠가는 5천만 원 이상 하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익 실현 난 것만 팔아가지고 실현을 제가 뭐 갔잖아요 현금으로. 그럼 거기에다가 세금을 매기고 내가 마이너스 된 거는 내가 안 팔고 계속 소가리만 하고 있고 이런 속상한 부분도 있으니까 한번 좀 검토해 주세요. 그런 아니 부분도. 지금 아닌 게 아니라 이제 그 부분도 그렇고 네. 그 폭염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전기요금 감면에 대해서는 양당이 다 공히 지금 합의를 거의 이룬 듯한 느낌이에요. 세부적인 안을 가지고 이제 아마도 협상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과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이 만났고요. 이런 상황에서 박찬대 또 당대표 대행이 여야정 협의를 하자고 먼저 제안을 했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환영한다면서 바로 실무 논의를 하자. 네. 여기다 이제 장성철 소장님 아까 전망을 붙이면 결국은 그게 나중에 대표 선출의 그렇죠. 영수회담으로 가는 그렇죠. 그림인 것 같은데 그런 좋다. 기준이에요 지금 그렇죠. 보니까. 그게 정치인데 네. 일단은 전기료 감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한동훈 대표가 이제 운을 띄웠는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워낙 조목조목 반박을 해가지고 한동훈 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주장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투세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간호사법이라든지 아니면은 전세 사기 특별법. 네, 네. 그런 것들도 많은 국민들이 지금 어떻게 되나 궁금해하고 있으니까 빨리 결론 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만나서 대화해야 돼요. 계속 그냥 서로 그냥 삿대질하고 뭐 특검 법안 통과시키고 거부권 행사하고 이러면은 민생이 파탄 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정치는 100대 0의 게임이 아니거든요. 그럼요. 네. 100대 0의 게임이 아니에요. 서로 간에 조율하는 것이 정치인데. 근데 우리 장 소장님 네, 세금 내는 게 네. 세금 내고 싶지 않으세요? 세금 내야죠. 돈 벌어가지고 돈 벌어 내야죠. 주식 확 올라가지고 세금 확 내고 싶으실 텐데 나는 지금의 쟁점이 이 주식시장 폭락 상태에서 왜 금투세로 가느냐 이거예요. 왜 주식시장 이렇게 폭락한 거야? 우리 경기가 좋아야 되는 거 아니야? 경기를 맞아요.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아니 그러니까 네.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금투세 얘기로 가는 것은 좀 저는 좀 당황스럽다. 아니 저도 이제 논거상으로 그래. 저도 이제 주식 투자를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보고만 있는 건데 지금 장이 암울하잖아요. 하향해서 암울한데 갑자기 희망을 갖자는 것 같아. 아 이재명 대표님이 주식은 희망이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아 근데 그게 네? 당 대표님이 그렇게 얘기를 아니 하셨는데 그러면서 희망을 그게 갖고. 마치 지금 우리 주가를 저하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인 것처럼 변수를 설명한다는 게 약간 좀 논리적으로 납득은 안 가는데 왜 그런 논리를 가지는 거예요? 3프로 TV 앵커님. 네. 진행해야지. 공부를 더 해와야죠. 네. 아니 저도 사실 너무 헷갈린 게 이 정쟁에서는 지금 하락장이 우리 경제를 좀 부흥해야 된다, 살려야 된다 이것보다는 그래 금투세 안 하니까 세금을. 나는 지금 이 국장에 마음 떠난다. 난 봐라 나 이거 잃고 다 털고 나 미국 증시한다. 지금 이 얘기로 빠져나가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경제 정책, 민생 정책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영수회담까지 간다 좋은데 그 간에 산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산이? 아는 것처럼 그 최혜병 특검법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우리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 뭐 선거를 치를 때부터 얘기했고 취임한 이후에도 계속 그 질문만 받고 있는데 슬슬 슬그머니 약간 빠지려는 듯한 느낌이 좀 전해지는 것 같아서 예를 들면은 이번에 지도부에 새로 입성한 신지호 이제 전략부총장 같은 경우에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방송에 나와서 그 문제는 장군 멍군의 문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민주당이나 조국형 신당이 재발의를 해서 장군하면 우리가 멍군하면서 입장을 내는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먼저 자기들이 선도적으로 제3자 특검안을 내놓을 생각이 없다라고 자인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하자고 주장했던 거잖아요. 네. 네. 아니 근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협상이라는 게 니네 좋아. 저 정부로서 힘을 발휘해 봐. 여야정 같이 해보자 하지만 이런 하나 가지고 삐걱이다가 결국 또 깨질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동훈 대표의 입장에서는 지금 당대표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거를 세게 밀어붙이면은 친윤 세력과 용산과 완전히 관계가 파탄 날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속도 조절하는 것은 저는 이해가 되고 민주적인 토론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주가 좀 변곡점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지금 미국 가 있는데 돌아오잖아요. 귀국하면 민주당 의원님들 몇 분들과 함께 한동훈 당대표가 원하는
그 법안을 만들어가지고 발의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한동훈 당대표는 입장을 요구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반대하기 어렵잖아요. 원하는 대로 그렇죠, 해줬다. 그렇죠. 네. 다음 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만약에 근데 그러면은 소장님 민주당에서 한동훈 대표가 제시한 뭐 그런 비슷한 류의 최상병 특검법을 받고 일단 특검 추진하자. 이렇게 되면 근데 민주당은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가 그 이전에 냈던 특검 법안보다 더 더 센 센 거. 걸로 네. 지금 발의하겠다고 하니까 아. 그거는 안 될 것 같고 천하람 의원 안을 갖고 아마 한동훈 당대표는 상당히 곤혹스러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런 것들이 결국은 여야 간의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누가 내는 아니든 간에 여간 중재안처럼 비춘다면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 전 정치 그거라고 생각해요. 네. 기본적으로 100대 0의 게임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내 안이 분명히 있고 지지자들은 그걸 지지하지만 협상 과정에서 바뀌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지 않으면은 이거는 0점인데 사장이 돼 버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60점, 70점이라도 맞는 것들을 계속 해야 된다고 봐요. 이게 쌓이고 쌓이는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한동훈 신임 대표가 말했던 제3자 특검이잖아요. 제3자 특검. 제3자 특검 괜찮습니다. 솔직히. 뭐 기본적으로 할 수만 있다면 기본적으로 국가 권력이 개입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가 권력을 견제하는 쪽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저는 원칙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이렇게 두 번이나 거부권 행사됐으니 네. 조금 양보해서 제3자 특검 해보자라고 하는 거고 그럼 제3자 이게 한번 해보자 제대로 돼요. 그렇죠. 제대로 누가 할 제3자 것인지. 누가 봐도 네. 제3자인 것처럼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3자 특검을 제3자 관점에서 한번 정말로 진지하게 논의해 보자 이런 얘기신 거죠. 그렇죠. 네. 그게 맞죠. 허재훈 씨 듣기에도 뭐 어떻습니까? 너무 좋죠. 사실 네. 그러니까 저는 계속해서 그러니까. 장군멍군이라고 하셨지만 우리가 발의해 저기서 거부권해 이거는 국민들도 사실 너무 지칠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발의하고 본회의 통과시키기 직전에 왜 또 필리버스터를 합니까? 어차피 거부권 행사할 거면서 우리 체력의 한계가 느껴집니다. 그거. 저는 이번 총선 결과 직후에 네. 윤석열 대통령의 흐름이 국정 기조를 좀 바꾸나 이런 느낌이 약간 들었거든요. 그렇죠. 처음에는, 예, 네. 제일 처음에는 뭐 심지어는 야당 인사를 총리로 임명하네 안 맞아요. 하네 이런 네. 것까지 막 흘리면서 그랬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자기 확 과거보다 더 돌아가 버렸을까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좀 궁금해요. 어떻게 아는 거 있으세요? 분위기가요. 밀리면은 네. 완전히 우리가 레임덕에 빠지겠다, 권력 운영을 못 하겠다라고 해서 더 강하게 나가야 된다라는 분위기래요. 용산 입장이. 내부적으로는 네. 네. 그래서 아마 한동훈 당대표라든지 야당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계속 취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게 네. 이제 검찰을 동원하고 경찰 동원하는 사정정국도 나올 것 같고. 근데 한동훈 당대표 입장에서는 뭐 그분의 목표가 뭐겠어요? 대선. 대선이겠죠. 대선이려면 전에 김기현처럼 용산의 하수인 역할을 해서는 절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미래가 없죠. 예, 뭐 독립적으로 맞아요. 네. 할 텐데 그 과정에서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동훈이 이뻐서가 아니라 한동훈의 욕망을 관철하는 과정 속에서 틈이 열릴 수 있겠구나. 네. 라는 대화 생각, 타협이. 예, 대화 네, 타협이라는 네. 틈이 열릴 수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이 아니 들었습니다. 그런 포인트들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제가 최근에 보도를 봤더니 25만 원 전국민 지원금법 관련해 가지고 결국은 맞아요. 여당이 필리버스터 했잖아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그 필리버스터를 앞두고 우리가 소외계층 지원도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느냐 우려를 표명했다고 이제 언론 보도에 나온 겁니다. 근데 뭐냐면 결국은 그 여야 정이 만나가지고 머리에 맞대서 합의를 하려면은 정부가 원하는 것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당이 원하는 것도 한두 개 들어줘야 되잖아요. 결국 이런 것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문제는 아까 말한 대로 대통령실이 그런 입장을 가졌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미 입장까지 내면서 반대한 법안이라고 만약에 고집을 피울 경우에 될 판도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한동훈 당대표의 저런 정책적인 입장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방송에서 몇 번 얘기했지만 월요일 날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 때 전기료 감면 현금성 지원 얘기하니까 추경호 원내대표 김재원 최고위원이 엄청 그냥 면전에서 까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석에서 뭐라고 했냐면 정책을 모르는데 저렇게 그냥 막 얘기를 해가지고 상당히 걱정스럽다는 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저는 약간 추경호 원내대표 보면 지금 원내대표지만
지금 반대하는 게 약간 기재부 장관 느낌이 나기도 하고 그렇죠. 출신이다 돈 보니까 없는데 어떻게 지금 한전 적자가 얼마인데 지금 그걸 지금 일단 전기료를 돈 감면해 얘기 달라. 나오면 바로 안 돼. 안 돼. 안 돼.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리고 돈 없는데 하면서 또 감세를 왜 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아 그러니까요. 세원 확보는 안 하고 참. 쓰는 것만 안 쓰자고 양반이 하는 거야 무슨 그 뭐에. 쓰는 거에 있어서는 기재부 장관이고 네. 돈을 걷는 거에 있어서는 기재부 장관이 아니야. 일관되지가 않아. 그래서 이제 걱정스러워요. 여당의 지도부 자체가 상당히 불신감이 좀 높아져가지고 상당히 좀 허약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근데 만약에 그렇게 정책 의제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를 추경호 원내대표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은 당 대표끼리 만나서 협상을 했는데 원내대표가 이제 훈수 두고 그거 안 돼요. 안 돼요. 이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림이 이거? 굉장히 예, 안 되네요. 그림이. 예. 안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저출산 이 수석이 대통령실에 저출산 수석이 뭐 저출산 뭐 부처를 만드는 거 있어서 당 대표한테는 보고도 안 하고 원내 대표만 만나고 싹 가가지고 한동훈 대표가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용산도 난리가 났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자꾸 정책적인 부분, 법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한동훈 대표를 배제시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큰일 났어요. 이게 싸움이 이런 데서부터 막 시작됐고. 그게 소장님 보실 때는 원의 한계가 제일 커요? 아니면 원의 한계죠. 윤한 갈등이 제일 큰 원의 한계예요. 원의 한계예요? 그게? 원의 당 대표의 한계예요. 그게. 아. 근데 한동훈 대표는 뭔가 지금 그 정부와 야당 사이 벌어진 틈바구니에서 자기의 정치력을 발휘하고 싶으니까 이런 시도들을 계속하는 건데 그것마저도 결국은 그 위에서 견제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틀어막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이? 그렇죠. 그러니까 허재무님이 질문이 아주 좋았던 게 뭐냐면 한동훈 대표가 원내요 배지를 달고 있어요. 딱 그러면은 달고 있어요. 대통령실의 일자리 수석이 아니 저출생 수석이 보고를 안 하고 가겠냐고. 와서 무조건 보고하고 가지. 패싱을 못 해요. 그래서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이 큰 발화점이다. 갈등의 총선때 발화점이다. 비례를 좀 받았으면 어땠을까요? 100% 그걸 지금 되게 후회하고 있대. 내가 그렇겠지. 배지를 달았어야 하는데 내가 이 수모를 겪고 막 멋지려고만 했어. 이뇨한 의원도 지금 배지 달고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그때 비대위원장이 멋지려고만 했어요. 네. 그렇게 하면 막 총선 완전 이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한번 봅시다. 우리 한동훈 대표가 지금 60%를 이겼나요? 60%좀 63. 넘게 받았죠. 예. 63% 이겼잖아요. 그렇게 이겼는데 거기를 대통령이 패싱을 계속하면 그러면은 대통령의 지지율이라든지 대통령의 당내 입지가 훨씬 더 줄어들지 않을까요? 이 걱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결국은 보수 쪽에서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겠죠. 네. 근데 거기에는 의원님 윤석열 대통령 현재 권력이 한동훈 당대표를 존중해주고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럴 생각이 좀 없는 것 같아서 갈등과 분란의 수지가 많은 거예요. 이준석 대표처럼 쫓아낼 수가 있나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면 진짜 공면 아닌가요? 네. 왜냐하면은 한동훈 대표는 워낙 김건희 여사랑 윤석열 대통령과 사적으로 주고받은 문자가 많아서 그 핵폭탄이 있잖아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이 뭔가 말할 내용이 있는 것을 입을 틀어 막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옛날 그 이틀막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 뭔가 우리한테 좀 문제가 되는데 이분 얘기가 나오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떡고물을 주잖아요. 손준성도 그랬고 손준성도 그 고발 사주 사건 거기에 제가 보기에는 깃털 그분도 1심에서 유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분한테 검사장이라고 맞아요. 승진을 했잖아요. 승진시켰죠. 그리고 호주에서도 마찬가지고 네. 또 임종득도 마찬가지고 이분이 불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분들을 또 정확하게 더 보호를 좋은 한다. 걸 떡고물을 준단 말이에요. 이렇고 있는 상태에서 저는 거기에 핵심 중에 핵심은 한동훈인데 한동훈 대표랑 이렇게 계속해서 갈등이 커지면 한동훈 대표가 작심하고 네. 한번 해버리면 그 공멸인데 네.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고 한동훈 대표가요 따로 사적으로 많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화도 드리고 비공개로 독대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네. 그렇게 갈등이 심해지진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분위기는 묘하다. 네. 저도 공멸하고 바라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두 개의 수레바퀴에다가 무거운 짐을 실는 것이지 한 개의 수레바퀴는 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수가 없으면 엄청 진보가 편할 것 같죠? 아닙니다. 보수가 없으면 진보도 없습니다. 네. 이 두 개가 있어야 된다. 경쟁할 때에는 두 개가 있어야 된다.